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를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좀 풀리고 있는데 그죠? 따뜻한 봄 기운이 살살 오다가 춥다가 아직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환자들 주로 많이 보세요, 형님들은? 아니 우리가 코로나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요새 코로나 못지않은 독감 때문에 환절기라 그런지 독감. 요즘 독감이 코로나 때 통증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독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나와서 제가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나를 한번 겪으신 분들이 독감에 걸리면 맞아. 이 증상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 특징이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해요. 오래 하고 가래도 많이 끓고 목도 많이 붓고 목소리도 많이 이제 가라앉고 그래서 의외로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수록 제가 볼 때는 막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잘 먹고 이왕이면 좀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체력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환자를 많이 보냐고 여쭤본 게요. 질환도 약간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면역 관련 그런 환자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관절이나 근육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뭐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시대적으로 달라요. 제가 한 오래 전에는 주로 보약 위주고 이 정상도 그렇고 우리가 질병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환원 환자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유행이니 뭐 트렌드니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약간은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한번 꼭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췌장 사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췌장 사진입니다. 오늘 췌장에서 다룹니까? 네, 췌장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둘째 형님이신 우리 이 원장님하고 우리 셋째 형님인 박 원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오늘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췌장염이나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췌장염,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단 한번 진단받으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냥 무작정 겁을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암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오래 사망한다. 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비켜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췌장암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췌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인슐린, 그죠? 당뇨 뭐 이렇게만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한의학적으로 한번 췌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췌장은 한의학적으로 참 이거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부학적인 내용이 있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기능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제 췌장은 이제 비위가 아니라 비위 기능, 소화기 계통을 조절하는데 우리 의사를 보면은 이제 비위 계통이 전신에 피를 만들고 면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건강하기만 하면 무병장수하고 모든 병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갖고 옛날 의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도구 선생 같은 경우는 비위론 같은 경우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비위 기능을 잘 다스리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만 잘 되면 기혈이 형성이 되니까 면역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대는 비위 기능이 음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그런 장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비위는 꼭 해부학적인 것만 하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해부학적인 이런 소화기와 아까 얘기했던 비위에서 전신적인 혈액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현대학적으로는 스플린이라고 하는 이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합해서 다 합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한의학적으로 비위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사들만 나는 비위 기능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한의학에서의 그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해부학적인 실질 장기를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함이죠. 그렇죠. 실질 장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능을 더 중요시해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저희가 현대 해부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크레아스, 췌장과 스플린, 비장 두 가지 기능을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유가 이 판크레아스는 각종 소화 효소를 인슐린을 비롯해서 분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의학에서 비주운화라고 해서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을 대표하는 것이라 보면 되고요. 또 이 스플린,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적혈구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면역물질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비장이 이야기하는 비통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볼 때는 한의학의 비는 이 스플린, 비장과 판크레아스, 췌장의 기능을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박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멘트 있죠? 췌장을 아껴 쓰자. 저는 그 용어가 너무 귀에서 맴돌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되게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췌장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는다는 얘기인데 체감하시나요? 저는 현대에 와서 가장 무리가 되는 장기가 췌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흡수하고 있는 장기가 췌장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췌장은 외분비액과 내분비액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외분비액으로는 소화액,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내분비액에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알파세포에서는 혈당을 또 올려주는 글루카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췌장에서 한꺼번에 담당하는데 현대인들은 과식, 그 다음에 과식을 통해서 엄청난 소화액 분비를 요구받습니다. 두 번째, 정제식품,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췌장이 엄청나게 지칠 수가 있어요. 또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너무 생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비주사,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비장을 다친다 하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현대인들은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껴 쓰자는 말은 정말 전 국민의 기본적인 캐치플레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췌장 아껴 쓰자. 근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아껴 써야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췌장 기능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췌장은 끊임없이 짜내서 많은 소화효소들을 짜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짜내는 힘이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고 소화액이 적게 분비되고 있는데 먹는 양이 일정하다면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 양도 줄이고 스트레스 받는 양도 줄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네요. 굿. 자,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요. 우리 실제 췌장 관련 환자가 급증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 드세요? 결국에는 근육 같은 거는 과도하게 운동하면 근육 볼륨이 커지고 단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관절과 췌장 이런 것들은 쓸수록 약해지는. 다른다, 약해진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은 췌장의 혹사의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과도하면 거기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연에서 이제 두 원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췌장이 혹사당하는 이유가 효소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정해져가 있어요. 쓰면 쓸수록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췌장 효소, 즉 소화 효소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점점 그다음에 생각 많고 스트레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췌장은 뭐 진짜로 제일 혹사받는 장기 중에 하나가 지금 췌장이 되고 있다는 말이 아주 와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췌장을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쨌든 췌장에서 우리 당 조절을 하잖아요. 높아지면 낮추는 역할을 하고 또 낮으면 높게 하는. 예. 근데 이 당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의 첫 번째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당 분비가 정확하게 잘 돼야 되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번에 한번 당 관련 우리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한번 붙여본 적이 있어요. 이 혈당제를, 24시간 혈당계를.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전날 밤에 아이스크림 한 통, 파인트라고 하는 크기 한 통을 한번 다 먹어봤어요. 네, 다 먹고 그리고 내일이 공복 상태로 있다가 다음날 오전에 그대로 축구를 격렬하게 한 2게임을 뛰었어요. 이렇게.
혈당 그래프를 봤더니 막상 이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었을 때 혈당은요 130, 40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제가 혈당을 쟀더니 150과 146이 혈당 피크가 2번 있었어요. 아, 운동 중에? 네. 오전 그 시간에 딱. 근데 시간대를 맞춰봤더니 딱 운동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혈당이란 거는 우리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지만 운동을 하려고 제가 이미 많은 체력 소모를 하려는 딱 생각을 가진 순간 체내에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혈당을 미리 분비를 하는 거죠. 방출했다는 내가 그 거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그게 바로 이제 코르티솔 효과라고. 우리가 이제 뭔가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운동을 하려면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간을 자극해서 간의 글루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했던 것을 꺼내가지고 혈당을 확 올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난 그거는 건강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높은 칼로리를 먹고 적게 안 먹고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내 몸의 상태를 인체가 미리 조기에 알고 대처할 수 있게 잘 분비하고 조절한 능력이 잘 내가 유지되고 있구나. 네, 제가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른 반면을 볼 때는 예전에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옛날에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화병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이 당뇨와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혈당이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운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몸에서 그런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몸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일어나는데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간장 기능이나 췌장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몸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이 현장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영축의 의서를 보면은 사기 장부 병행편을 보면 그 말이 나온다고요. 당뇨가 췌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간신, 비폐신, 오장 육부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게 뭐 스트레스든 과로든 우리가 어떤 하게 되면은 몸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우리가 뭐 식전 100, 식후 200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과는 과정에서 병이 돼 버렸는데 실제로는 오장 육부 어디든 기능이 떨어지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당 대사를 촉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단이다, 소가리라 했잖아요. 상중하소로 나누고 상중하소에서 나오는 거야. 당뇨는 심폐기능, 비위기능, 간신기능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전당뇨까지 해갖고 2,500만이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전부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췌장하면 당뇨로만 직결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당뇨는 췌장만이 아닌 신체 전반적인 문제의 증상이다.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췌장암의 많은 이제 원인을 찾아온 이 췌장염 환자들이 실제로 늘고 있는데 생각보다 췌장암 환자들은 증상이 구분할 만한 증상이 많지 않고 검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무증상이잖아요. 무증상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 무증상. 그리고 이게 검진상에서 쉽게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나 식도, 대장 이런 건 내시경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췌장은 저 몸속 깊숙이 위장과 척추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알 수도 없고 또 자각 증상도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져서 진짜 안 좋아졌을 경우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오늘 우리 췌장 관련된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이어서 다음 편에 이 췌장에 대해서 췌장염, 그다음 췌장암, 그리고 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하고 쓰리고를 같이 한번 묶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원장님과 이 원장님이 들려주신 췌장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 달 더 합시다.